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꽤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제 이혼 스토리도 만만치 않게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혼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태껏 들은 이혼 사연 중에 가장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익명의 힘을 빌려 솔직하게 털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꽤 길게 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레 그 사람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가끔 만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일찍 알게 된 게 좋았어요. 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된 것 같고 어머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은 저를 정말 친구같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주 쿨하고 호탕하신 성격이었고 아들의 연애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셨죠. 나중에는 남자친구 빼고 저와 어머님 단둘이 만난 적도 많았어요. 같은 여자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즐겁게 보내니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일샵에 같이 간다든지 어머님이 다니시는 수영장에 따라간다든지 여성복 쇼핑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와 하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어머님도 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수 있어도 어머님과는 헤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워낙 저에게 잘해주셨고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희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상관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면 돼. 결혼식도 너희들끼리 물 떠다 놓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야. 진짜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일절 관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은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상견례를 할 때 시댁과 틀어진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 식구들을 정말로 잘 만났구나, 나는 정말 행운하구나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시어머니는 180도 바뀐 모습으로 돌변하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혼집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남편과 미리 살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시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결혼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제가 대충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내다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씻지도 않고 늘어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일부러 근처에 왔다가 아침 어떻게 챙겨 먹고 있나 궁금해서 잠깐 들려봤어. 여기 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며. 괜찮지?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면 같이 먹을 텐데. 됐어. 나는 먹고 왔으니까 편하게들 먹어. 그러세요? 그럼 저희 출근 준비 좀 할게요. 늦잠을 자서요. 근데 너희 아침을 항상 이렇게 먹니? 밥은 안 먹고? 네, 아침부터 무겁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건 네 사정이지. 네? 아침에 밥과 국을 먹어야 오후까지 든든하지.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부턴 제가 어머님 아들 밥이랑 국 먹여서 보낼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날 저희는 토스트에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한식으로 아침을 먹길 바라셨나 봅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냥 농담식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식탁을 눈으로 천천히 스캔하시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낯선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억울한 게 빵과 시리얼을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게 솔직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월드라는 것일까 싶어 그날 괜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분명 연애할 때만 해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결혼을 하니까 위계서열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달랐어요. 막상 아들을 장가 보내니 며느리의 언짢은 부분이 보이시는 거겠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다며 몇 번씩 불식 업문을 오셨습니다. 뭐 말로는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꼭 밥 먹을 때가 되면 오시는 걸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뭘 먹이나 감시하러 오신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데 대충 신용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국과 찌개를 전날 해놓고 다음날에 데워서 꺼내놓는 식으로 식사를 차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아침부터 밥은 별론데.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어머님이 아들 밥 먹이라고 하시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사는 건데 우리가 편한 대로 먹으면 그만이지. 그게 맘대로 돼? 불식 업문 오셔서 아들 뭐 먹이나 스캔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럼 비밀번호를 바꾸자. 다시는 못 오게. 그럼 바뀐 비밀번호 알려드려야 할걸?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비밀번호 바꿨다고 하면 분명 서운해 하시겠지.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할까? 이제 집에 좀 그만 오시라고? 됐어. 괜히 자기가 말했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 일단은 가만히 있어. 나도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으니까. 시간이 흐르니 어느 정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정된 요일에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고 저는 그 요일에 맞춰서 대충 신용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외의 날들은 대충 때우며 요령을 피웠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소식가였고 막 차려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불식 업문 오시는 날에 한 상 차려놓으면 며칠 동안 그걸 먹으며 보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다른 요일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거예요.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랐고 시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너희 아침마다 잘 차려 먹고 있는 거 아니었니? 오늘은 너무 급해서 오늘만 대충 먹고 있었어요. 내가 빵 쪼가리로 아침 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해서요. 그래서 가끔은 빵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오지 않는 날에는 전부 빵 먹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오늘은 진짜로 오랜만에 빵 먹는 거예요. 그렇지,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침에 한정식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 그래서 회사 가면 화장실 가느라 일을 못해. 그래서 내가 빵 먹자고 했어. 그건 네가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밀가루 끊어봐라. 화장실을 들락거리나. 아무튼 나는 간단히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그만해도 돼. 딱 봐도 얼굴이 퀭한 게 살도 빠지고 볼품 없어졌구만. 어째 결혼하고 새 신랑이 살이 빠져서 어째? 남들이 보면 욕해. 살이 쪄도 모자랄 판에 쭉쭉 빠지고 있으니.
이건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솔직히 요새 아들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엄마가 어딨어.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연락 좀 하고 오면 안 될까?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하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딸 같은 며느리 집에 오는데 그게 서운해? 서운한 건 아니고 항상 정신없을 때 오잖아. 주말이나 저녁 때 오면 우리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좋으니까. 아무튼 출근 시간에 오는 건 좀 자제해줘. 아들이 이제 나랑 멀어지려고 하네. 평생 아침밥 먹여서 건강한 상태로 장가 보내놨더니 결혼하면서 이렇게 비실비실해졌는데 내가 속이 안 상해? 너는 엄마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왜 상처만 줘? 편해도 너무 편했어. 아들에게 서운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속이 상하신지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남편 모습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마치 아들이 해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 봅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갱년기시라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죄송한 마음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자주 오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에 뭘 먹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안부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신랑 밥은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네.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들라고 그래. 그래야 살도 찌고 건강해지지. 네, 반드시 살 찌울게요. 명심해라. 내가 지켜볼 거니까. 네, 지켜봐 주세요. 내뱉고 나니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져서 한 발언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뭘 차려 먹었는지 어머님께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불식 업무를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나중에는 먹지도 않은 걸 먹었다고 거짓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공범이 되어 시어머니를 속일 때가 많아졌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과하게 궁금해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생 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반찬 같은 걸 싸주시면 그날 당일 바로 먹고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시며 내가 준 거 먹어봤니? 싱겁지는 않지?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맛있다고 대답을 해드리는데 영혼이 없어 보이셨는지 저에게 맛이 없었나 보구나 하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채로운 맛 표현을 해야 했죠. 엄청 맛있던데요? 예전에 해주신 것도 맛있었는데 이번에 해주신 건 액젓이 아니라 젓갈을 넣으셔서 그런지 더 맛이 깊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호강하고 사는 것 같아 감사해서 어쩌죠?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면 이 맛이 안 나거든요. 간이 싱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아서 밥이랑 먹으면 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치 제가 언어의 마술사가 된 것인 양 술술 얘기하게 됐네요. 시어머니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대화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요리했는지에 대한 내용뿐이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속박을 받아야 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최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날이 올 거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시어머니와 너무 친하게 지낸 것도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가끔씩 불쑥불쑥 저희 집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불편함을 내비치며 간곡하게 말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더니 누군가 집에 다녀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진 흔적도 보였고 주방 선반을 열고 제대로 닫지 않은 흔적도 보였죠. 이건 보나마나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몰래 빈집에 다녀가신 건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 지나가는 길에 들렸지? 저희 둘 다 없을 때 다녀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시지. 뭐, 우리 사이에 굳이 말을 해야 되니? 솔직히 서운해요. 아무리 편하게 생각하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집에 오시는데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오실 때 미리 말씀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며느리 마음이기도 하고요. 집이 엉망이었을 텐데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매번 갈 때마다 미리 말을 하라고?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실 수 있잖아요. 뭘 귀찮게 전화까지. 제가 아침밥을 잘 챙겨주나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불시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꽤 됐고 남편 취향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더러 이제 집에 가지 말란 말이니?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불쑥불쑥 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불쑥불쑥? 나는 뭐 좋아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아? 네가 하도 어설프게 살림을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살피러 간 거지. 시부모가 집들이 갈 땐 야무지게 한상 차려놓더니 우리가 없으니 빵 쪼가리 하나 던져주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우리가 없을 때도 잘했으면 하는 건데.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마 제 남편 굶기기야 하겠어요? 불안하신 마음 잘 알겠는데 이제는 저도 너무 지쳐서 그래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런 말씀 어머님께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저희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서로 속에 있는 마음 공유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잘 알겠으니 그만 말해도 된다.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 내가 이런 걸로 기분이 왜 상해? 네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내가 무슨 의견이 있겠어? 조만간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너 요리 잘하잖아.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마. 여태껏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어머님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데. 너는 내 마음 모를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는 절대 몰라.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자꾸 기분이 좀 그러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조그만 거에도 자꾸 서운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내가 다른 걸로 너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너희가 잘 챙겨 먹고 있나 그거 하나 궁금한 건데. 내 유일한 자부심이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인 거 그거 하나뿐인데. 제가 아침마다 안부 인사 드릴 때 뭐 먹었는지 알려드리잖아요. 그걸로 부족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떻게 먹는지 직접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드릴게요. 어떠세요? 괜히 너 번거롭게 할까봐. 괜찮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서운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도 제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아침밥은 잘 챙겨줘라. 나도 부탁할게.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꼭 약속 드릴게요. '최대한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법. 저는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아침상을 사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잘 알아요. 친구들도 다들 기막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최악보다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하나 찍어보내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름 요령도 생겨서 하루에 몇 개씩 사진을 찍어서 다른 날에 보내는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걸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고생이 많다며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서운함도 점점 가라앉았을 때 저는 슬슬 게을러져서 시어머니에게 아침 문자를 보내지 않게 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할 만큼 했다 싶기도 했고 이만하면 시어머니께서 저의 노고를 충분히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회사 일로 한창 정신이 없었어요. 승진이 달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기본,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사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을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미안하긴 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서운한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하느라 바쁜 저에게 직접 아침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곤 했어요. 그리고 야근한 저를 위해 새벽에 차로 직접 태우러 왔을 땐 정말 고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남편과 다퉜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남편은 저를 위해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착각이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네요. 시어머니로부터 가끔씩 전화가 오긴 했지만 너무 바빠서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영혼 없이 대답할 때가 많았어요. 아침밥 차려줬냐는 질문에 네 하며 대답하곤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뭐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굳은 표정으로 저희 집에 들어오셨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어쩐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당황해서요.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그럴 리가요. 어머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찾아왔어. 제가요? 언제요? 너 요즘 왜 연락을 안 해? 아, 그게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고 끼니 때울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침밥은 잘 챙겨줬으면 한다고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 아주 급할 때만 대충 둘러대면 끝이야? 아침밥은 제대로 잘 챙겼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짠데? 왜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데요? 어머님이랑 저랑 약속했잖아요. 저는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증거가 있는데도? 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다 생각한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부랴부랴 부엌 쪽으로 가시더니 식탁에서 의자를 하나 꺼내 선방 쪽에 놓으시고는 그릇이 잔뜩 쌓인 곳 틈에서 어떤 물체 하나를 꺼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 그게 뭔데요? 네가 날 하도 속여먹길래 내가 장치 하나 숨겨놨지. 그러니까 아들 아침밥 잘 차려주는지 궁금해서 몰래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신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실천을 안 하길래 내가 이참에 네 거짓말 싹을 잘라내려고. 그러고도 네가 할 말이 있어? 진심이세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범죄인 거 모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이 집 살 땐 내가 보태줬는데 엄연히 따지면 내 지분도 있는 거지. 제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저 믿어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의심스러우셨어요? 여태껏 말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머님 정상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있으시다고 그러고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사생활 침해고 실형감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신고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나는 네 사생활 하나도 궁금한 거 없다. 오로지 네가 아침에 밥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당당하면 여기서 같이 보든가. 맘대로 하세요. 이참에 어머님도 제가 요새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태였는지 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도 화가 나서 찍힌 화면을 같이 보자고 해버렸어요. 카메라에서 메모리 칩을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시어머니와 같이 CCTV 화면을 보게 되었죠.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의 아침밥에 집착하는 시어머니라도 CCTV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날 정말 시어머니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네요. 화면 안에는 저희의 일사불란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씻으러 들어갔고 남편이 아침을 저 대신 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거짓말 한다고 했지? 네가 신랑 아침밥을 매일 차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이건 제가 전날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배려해 준 거예요. 배려고 뭐고 나한테 거짓말한 건 맞잖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믿어주는 대신에 신랑 아침밥 꼬박꼬박 잘 챙기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줬잖아. 거짓말 했냐고 했을 때 절대 안 했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거짓말인 거 들통났잖아. 나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네,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근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고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요. 어머님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더 이상 숨 막혀서 결혼 생활 유지 못하겠어요. 집이 편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며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 진짜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죠. 아무리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려니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더 이상 못 지내겠어요. 그냥 제가 다 포기할게요.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이혼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요. 기가 막혀서. 잘못한 게 누군데 감히 어디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세상 어떤 여자가 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못 버틸걸요? 제가 장담할게요. 앞으로 아들 결혼 생활 유지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거예요. 이제는 훈계질까지 한다 이거야?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가르침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네. 여태껏 내가 해준 건 싹 잊어버리고 지 서운한 것만 얘기하는 걸 보니 내가 너를 한참 잘못 본 것 같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더니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거야?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쿨하고 잘해주시더니 결혼하니까 딴 사람이 되셨잖아요. 내가 뭘? 그리고 너 이혼하겠다는 말 내뱉은 거 분명 후회할 거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네가 책임져. 네, 알겠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시어머니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퉜네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더 머물 수 있겠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CCTV 화면을 띄운 채로 말다툼을 하던 저희는 일순간 고요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 속에 낯선 그림이 나왔거든요. 분명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인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옆에는 낯선 여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둘은 부엌에서 포장해온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으며 애정행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순간 저의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어머, 제가 왜 저기서 왜 저래? 남편이 저 몰래 저지른 충격 장면이 생중계되자 시어머니 얼굴이 잿빛이 되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눈치를 보시며 화면을 끄고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만히 두세요. 믿을 수 없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웃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그 미소를 낯선 여자 앞에서 아낌없이 방출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출근을 한다고 해놓고 나가더니 제가 출근하자마자 여자를 데리고 집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심지어 화면 속 여자는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능숙하게 꺼내고 쓰더니 씻어서 물기까지 닦아 제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마치 처음이 아니라는 듯 행동하는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을 잡으며 브런치 타임을 갖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끗하게 싹 치우고 카메라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동선상 침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눈치조차 채지 못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손수 증거를 만들어서 제 손에 쥐어준 셈이었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영상을 끄라고 부추겼습니다. 얼른 꺼라. 뭐가 좋다고 그걸 한참이나 보고 있어. 그리고 그거 이리 내놔라. 내가 갖다 버릴 테니까. 왜요? 아들 불륜 증거 불태우시려고요? 그게 불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하시며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뺏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그 파일을 복사해놓고 이메일로 보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라면 아들의 결함을 없애려고 고군분투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잠시 후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야, 둘이 다투기라도 했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서늘해?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며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챌 리 없었던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 당신 여자 있더라? 그제야 분위기가 파악되었는지 남편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한 3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 남편은 극구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가 어딨어? 방금까지 일만 하다 집에 온 사람한테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 돼? 변명할 거야? 끝까지?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여자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서운하네. 여태껏 나랑 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어머님이 직접 증거를 나한테 가져다 주셨어. 그것도 아주 화질이 좋은 영상으로. 혹시 우리 집에 CCTV가 있는 건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어머님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 거기에 당신이랑 상간녀가 찍혀 있더라. 아주 다정하던데? 그리고 몰래 사랑을 나누는 게 굉장히 능숙해 보이더라. 뭔 헛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직접 네가 네 모습을 봐야 믿겠니? 메모리칩에 있는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메모리칩을 재빨리 낚아채더니 두 손으로 망가뜨리더라고요. 이건 오해야,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겨우 이걸로 사람 의심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나를 불륜 저지르는 놈 취급할 수가 있어? 그럴 줄 알고 영상은 미리 다른 곳에 보내놨어.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어. 여태껏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나니까 새롭고 좋았어? 죄책감 안 들디? 영상이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딱 한 번이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 그냥 샌드위치 먹을 곳이 없어서 잠깐 집에 들렸던 것뿐이야. 그 여자는 우리 회사 여직원인데 그냥 친하지도 않은 선후배 관계야. 요즘 내가 일 가르쳐주고 있는 여직원 있다고 했잖아. 둘이 외근 나가려고 하는 길에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길래 잠깐 집에 데리고 온 거야. 당신이 나를 안 믿어주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친하지도 않은 선후배 사이끼리 머리도 넘겨주고 입에 묻은 빵 조각도 떼어주고 뽀뽀까지 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꼬리쳤어. 내가 아내가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먼저 덤벼들었다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당신밖에 없었는데 잠깐 수렁에 빠졌던 것뿐이야. 진짜로 나는 그 여자한테 마음은 안 줬어. 그럼 몸은 줬다는 얘기네? 하긴 집까지 들인 여자랑 플라토닉 연애만 할 리는 없겠지. 침실로 들어가던데 둘이 손잡고 이야기만 했나봐? 그런 말이 아니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루 종일 집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놔도 상관없어. 당신이 원한다면 회사도 관둘게. 그 여자가 회사를 관두게 할 수도 있어. 떨어지라면 떨어질게. 다시는 안 만날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좀 줄 순 없을까? 차라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인정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여자면 다 좋아서 달려든 거였어? 그렇게 줏대없는 남자인 줄은 몰랐네. 내가 선택한 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다니 솔직히 자괴감 드네.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됐어? 솔직히 말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 뿐이야. 얼마 안 됐어. 한 3개월 정도. 한창 불타오를 때네. 결혼하고 연애하는 기분이 어때? 행복하니? 죽을 맛이야. 사실 나 진짜로 오늘까지만 만나고 끝장을 보려고 했어. 애가 자꾸 매달리길래 몇 번 더 만나준 것뿐이야. 사이는 진작에 끝났어. 끝내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네 애인한테 전해. 그리고 그 애인이랑 같이 살림을 합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나는 내 갈 길 가야겠으니까. 이혼만 빼고 다 해줄게. 부탁이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하다못해 범죄자들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나 이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자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이혼 하나뿐이야. 여태껏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거 꾹꾹 참아내며 살았던 건 그래도 착한 남편이 나만 바라봐줄 거라 믿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 이유조차 사라졌어. 솔직히 그 정도로 잘못했으면 나한테 변명조차 하지 않고 빌었어야지. 잘못했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지.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오히려 잘 됐어. 내 선택을 당신이 더 확고하게 만들어줘서 간단해졌어. 이참에 빨리 정리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랑 붙어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남편이 울고 불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과 순식간에 남이 된다는 게.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마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마디도 못할 만큼 오열하니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더 볼 게 있나요? 영상으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고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데 방법은 딱 하나, 이혼밖에는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충 사정을 말하며 쉬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내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불륜을 고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그 생생한 현장을 마주해야 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어요. 이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에게 닥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며느라, 꼭 이혼을 해야겠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인데 그럴 때마다 이혼하면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부부 하나도 없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했대. 후회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단다.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지.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야. 너가 아니면 누가 우리 못난 아들을 책임져 줄 수 있겠니? 너가 고생했던 거 다 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제가 지금 그 인간 불륜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 이혼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여태껏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어머님은 예의라는 것도 없으세요? 하다못해 친구 집에 가더라도 먼저 연락하고 가는 게 예의고 매너예요. 집 사는데 보태주셨다고요? 그거 조금 보태주신 걸로 생색내는 거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집에 함부로 오시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쳐요. 집에 몰래 CCTV 설치해 놓으신 거는 완벽하게 저를 무시하신 거죠. 물론 덕분에 제가 이혼 소송을 손쉽게 하긴 했지만 죄의 무게만 따진다면 어머님이 제일 흉악범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이제는 안 볼 사이라 이거야? 네,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평생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감시 카메라 몰래 달아도 이해해 줄 수 있고 평생 아들 아침상 구첩반상으로 완벽하게 차려주는 며느리 만나세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며느리감 없으면 그냥 어머님이 평생 아들 끼고 사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연애 중일 때 본색을 먼저 드러내세요. 안 그러면 아들 2번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인성과 인물로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돌싱이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했다는 것을요.
여태껏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남편의 착한 남자 코스프레에 속아서 여태껏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네요. 지독한 시댁으로부터 탈출을 하니 비로소 숨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연애 중에는 그렇게 천사 같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 돌변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 결국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할까 싶고 언젠가 사람은 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던지 몇 년이 훌쩍 지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긴 했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원래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저는 아마 정신병이 와서 병원 신세를 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삶이 훨씬 낫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뎠냐고, 더 일찍 이혼하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과거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듬고 살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본 이상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에 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는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배신을 당한 그 기분은 정말로 당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견뎌낸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를 보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난 후로 다른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결혼 생활이 제 팔자의 탄탄대로를 막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늦었지만 저의 이혼 축하해 주실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분들께 힘과 용기를 드릴게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